얼마 전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만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국힘을 비롯한 그 오른팔들까지 부추기면서 국민들을 화병 나게 만들고 있는데 이걸 폭발시켜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기도 모한 국힘당 윤상현입니다. 지금 같은 윤씨 성을 가진 의원들까지 미치겠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윤상현은 전두환의 사위였죠. 그래서 그런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윤석열의 계엄이 통치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윤상현은 어제도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탄핵하는 것은 비겁한 정치라며 한동훈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비판했습니다. 윤상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대표가 말하는 당은 한 대표 본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대표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라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습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당에서 경론 끝에 TF를 구성해 국정 안정화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당대표가 또 다른 입장을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처럼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탄핵 당론을 제시하면서 원내대표 선거를 목전에 두고 기습 발표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 도대체 뭐에 미쳐서 이따위 발언을 하고도 여전히 국회의원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원래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상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뽑아준다는 확신이 있어 그렇습니다. 실제로 윤상현은 비슷한 이유로 당에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이 되었고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뉴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오른팔들까지 탄핵과 특검, 긴급 체포를 해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 오른팔들까지 탄핵과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오늘 새누리당을 뛰쳐나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욕설 파문으로 공천에서 낙마한 윤상현 의원. 오늘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윤 의원의 경쟁 상대로 내세운 후보가 이미 다른 지역구에서 공천에서 떨어진 약체다 하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윤상현 의원을 당선시켜서 복당시키겠다는 일종의 윤일병 구하기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96억입니다.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입니까?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빵원인 거 아시죠? 영원인 거 아십니까? 자,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영원인 거 아세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경찰 특활비 영원인 거 아십니까? 네, 그것도 걱정이긴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박성재 장관님.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 장관님 나와주시죠. 국민과 언론에 알렸으면 이렇게 안 됐다고. 계엄이 터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으면 하는가? 자, 장관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 소위 말해서 국헌문란의 내란, 폭행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지금 조사하고 있죠. 그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최고의 법률가시잖아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이 뭡니까? 헌법보다는 형법 87조에 네. 내란죄 구성 요건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전이 있어야 되고 둘째, 국헌문란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국토 참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헌문란은 어떤 걸 국헌문란이라고 얘기합니까?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예.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 그게 국헌문란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에 정확하게 맞습니까? 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정확되는지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따로 검토한 바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앙대 이호인 교수 알고 계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이인호 법률대학교 교수님 알고 계세요? 예. 예. 이인호 교수님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은 그런 교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헌법률을 만든 국회 법률 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합니까? 거기에 반드시 국회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국회가 의견도 탄핵 있는 것으로 부당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부당한 탄핵 소추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이게 이인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시다시피 2000년도 6.25 여기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립니다. 좀 4억 5천만 들어봅시다. 달러의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다음 최상무 부총리 나와주십시오. 자, 조용히 하시죠. 조용히 하시죠. 제가 이런 윤상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윤상현 의원님.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법무부가 윤상현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에게 검토한 것을 가져와 달라는 말씀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거는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아니 우리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 공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와 관한 사항을 이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요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나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없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의원님 앉아 주시고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릅니까? 자, 일어나서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강명구 의원님? 자, 임종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 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입장을 이제는 정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분명합니다. 지금 못 보신 분은 그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예. 자,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니,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자, 임종득 의원님 지금 당대표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예. 자, 이철규 의원님이 지금 발언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예. 우리는 굉장히 중차에다 입장에서 있습니다. 예. 중차에다 명목집에서 있고 오늘은 국민의힘이 다른 새로운 발전된 길을 가기 위한 또 이 현 상황을 파괴하고 슬기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오늘 담화 다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각자 의원들 생각이 가진 것이 많습니다. 네. 대표님은 당대표입니다. 네. 여기에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관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 자, 조용히 말씀하실 분은 저한테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표님이 드릴게요. 연단에 서셨으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조용히 해주시죠. 우리 대표님, 여기 우리 당 의원들 누구도 탄핵에 동의하거나 동조한 사람이 아무도, 탄핵이란다 미안합니다. 비상계엄에 동조하거나 참여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전에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이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데 질서 있게 이걸 다 중지를 모아서 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라는 것이 우리 의원 다수의 뜻이었고요. 저도 잘 경청하고 왔습니다. 예. 다만 우리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또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 또한 일부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개인의 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 당 대표의
지위에서 이 연단에 서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표님 말씀 우리 당에 이야기가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든 또는 발표를 하시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맞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서 소집된 의원총회입니다. 그래서 이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이런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대표님께서도 조금 이 성격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은 제가 그런 의견은 충분히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자,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거기서 야유하듯이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제가 끝까지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 지금 오전 상황을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는 이거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만한 대통령의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합법적으로 정지시키는데 우리 당이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당대표로서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기다려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탄핵되고 특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강타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